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8월 5.6%를 기록한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회복되면서 에너지와 각종 먹거리, 서비스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류와 밀가루,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이 1년 전보다 8.3%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4.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쇠고기 등 육류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지난 4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9.6% 올랐고 외식 등의 개인 서비스 물가 역시 5.1% 상승했습니다. 특히 갈비탕, 생선회, 치킨 등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농축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가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5%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동시에 2,000원을 돌파해 걱정이 큰데요.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메모리얼데이 연휴와 함께 휘발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선 이번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에 가격이 반짝 내리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3주 내리 올랐고요. 지난주에만 리터당 20원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경제가 잘 굴러가는지 알 수 있는 3대 지표인데 4월에 세 가지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 데다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걸까요?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산 0.7% 감소, 소비 0.2% 감소, 투자는 7.5% 감소. 4월에 이 세 가지가 3월보다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줄어든 건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소비는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줄면서 의약품 소비가 줄어든 게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식료품, 음료, 화장품 소비도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오르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과일 사고, 쌀 사고, 뭐 이런 거랑 애 먹이는 거, 뭐 간식, 치즈, 뭐 과자, 유제품 횟수를 한 20% 줄인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동네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가격을 보고 이제 사게 되는 거지.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경기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 평균적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1년간은 지금보다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나마 거리두기가 풀린 뒤 숙박과 외식 같은 서비스 지출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물가 상승률은 5%를 돌파할 게 거의 확실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자꾸 걱정스러운 지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 생산, 투자가 다 안 좋다. 네. 이런 거죠, 지금? 예. 그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산 같은 경우에는 4월이니까 3월, 4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봉쇄들이 이제 왔을 것 같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투자 설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하락이 됐는데 소비 부분이 이게 이제 4월 때만 예. 해도라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풀릴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소비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생산 쪽, 소비 쪽, 설비, 투자 설비 쪽이 다 하향이고 설상가상 경기 선행 지수는 거의 지금 10개월 내내 빠지고 예. 있거든요. 물론 이 대목을 놓고 어떤 경제학자분들은 이제서야 바닥이 찍었다. 네. 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조금만 좋아지면 확확 좋아지게 보이는 건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금리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 때문에 우리가 금리 속도를 조절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여기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네. 거기다 금리 올리게 되면 가용자산은 줄어들 텐데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그렇죠.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실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제 그렇죠? 주장과 이 설득력이 훨씬 더 예.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일단은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예. 인플레가 어떻게 됐건 꺾여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때 예. 스톱을 하지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가는 상승에서는 뭐 무조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떨어진 소비가 좋아질,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라는 이제 부분은 예. 있긴 하겠지만 이게 그냥 상쇄를 해버리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또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나오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생산 쪽도 이게 쉽게 다시 산업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당연히 그럼 이제 뒤따라서 설비 투자를 할 여력도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선행지수는 더 꺾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가 한국 경제가 최악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바닥을 모르는 수도 맞습니다.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만에 하나입니다. 예.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면 예. 주식이라는 것은 늘 실물 경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선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 좀 안심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실물 경제 지표만 바라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라든가 뭐 어두운 터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경솔한 그런 판단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 어두움 중에서 가장 깊은 어둠.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금리요. 네, 지금 작년에 이른바 영끌했던 젊은 층은 네. 굉장히 고통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끌했던 30대죠. 예. 가장 많이 샀던 이제 주택, 아파트 지역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들인데 지금 매물들이 꽤 많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본인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춰서 팔지는 못하죠. 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 팔고자 하는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향후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또 그런 근거는 되거든요.